국교회장비 고교 서바이벌 토론 왕. 마침내 지난주 8강전의 첫 번째 경기가 펼쳐졌다. 서울 명도계고 라루미에르 대 공주 한일고 정상화의 치열한 격전.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다면 노인 연령을 상향하지. 전반전은 한일고가 15점 차로 앞서가고, 그러나 명도계고가 후반 17점을 더 따냈다. 최종 점수에서 2점 차 승리를 거둔 서울 명도계고 라루미에르. 드라마틱한 역전승으로 첫 번째 준결승 진출에 성공하고, 첫 경기부터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승부가 연출된 토론왕 8강전. 오늘은 8강전의 두 번째 대결. 8강전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승까지 가겠습니다. 디베테랑 화이팅! 저희가 8강전에서 강력한 상대를 만난 만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걷자! 노원고 파이팅! 동탄국제고 D베테랑 대 안양 인도원고 이건승의 8강전 두 번째 대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현재 8강 토너먼트가 진행 중입니다. 토너먼트의 묘미 뭘까요? 한 번이라도 패하면은 왕좌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짜릿한 승부가 매번 펼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어떤 팀이 또 우승을 하게 될까요? 8강전 두 번째 승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동탄국제고등학교의 D베테랑 팀 어서 오십시오. 자, D베테랑, 디베이트의 베테랑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 팀명처럼 지난번 16강전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거의 뭐 결승전을 보는 것 같다. 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니까 불과 한 점 차로 간발의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경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이기고 싶다라는 각오. 오늘은 1점 차로 약간 간당간당 이기보다는 좀 네. 마음 놓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고? 네. 그럼 몇 점 차? 몇 점 차 정도 되면 마음 놓고 이긴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까요? 3점? 3점! 1점은 간당간당하고 3점은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무슨 야구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팀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인덕원 고등학교 이건승 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건승. 세 명의 이름 한 글자씩 딴 것도 있고, 이건승이. 그리고 이건은 승리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지난 대결. 이 팀은 1점 차 승부가 아니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팀입니다. 자, 이승민 군. 그때 이긴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세 명이서. 이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왜 이겼냐? 살짝 이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의외였어요? 조금 그러니까 뒤지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믿기지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냥 이 기세를 타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네네. 다양한 만감이 교차했죠. 그렇군요.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3점 차로 이기겠다고 했으니까 네. 저희는 4점 차로 이기. 3점 차로 이긴다고 하니까 4점 차로 이기겠다. 예. 그리고 5점 차로 이기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끝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팀이 일단은 승리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떤 팀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해 주실 세 분의 전문 심사위원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반 토론의 진정한 강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유동걸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의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3의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대학생 방청 심사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의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 100점, 후반 100점, 총점 200점 중에서 어떤 팀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오늘 승리하는 팀이 결정이 됩니다. 자, 100점의 구성 방식은요. 8강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 심사위원 점수가 70점으로 10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방청 심사단의 점수는 30점, 합쳐서 100점이 배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두 팀에게 주어진 논제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중고등학생에 이어 초등학생 아이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화장품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어린이들이 화장품에 사용하는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또한 화장품의 그 가짓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화장품에는 그 성인용이나 영유아용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용이라고는 이렇게 화장품이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에 사용하는 그 화장품들은 성인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용 화장품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문방구 화장품이라 불리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화장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늘의 논지, 어린이 전용 화장품 공식화,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작한다. 자, 우리 고등학생들의 시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8강전 두 번째 대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자, 그럼 먼저 찬성 측의 입론자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경 군이 준비했죠?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어린이용 화장품을 시작처에서 화장품 유형에 추가한 어린이용 제품으로 정의하겠으며 논의의 대상에 색조 화장품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어린이들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학회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중 총 32.7%의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용 화장품 공식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피부 건강상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시킴으로써 이를 식약처가 관리하는 범주함에 넣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장품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이번 공식화 과정에서 어린이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둘째, 바람직한 화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른들이 아이들의 화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들의 화장은 음지화되었고 이는 미성숙한 화장 문화를 불러왔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 공식화는 이들의 화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어린이용 화장품 공식화와 함께 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교육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화장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바른 화장품 교육 책자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관련 소비자 단체와 손을 잡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식화와 함께 교육을 병행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품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고 관련 규제를 만듦으로 해서 기업들에게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만들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이 확장되게 되고 이는 시장 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 또는 자체 연구 등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더 맞는, 더 적절한 화장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결국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더 다양한 화장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어린이용 화장품 공식화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성 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공식화해서 제대로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죠? 구본승 군이 준비하고 있죠? 네, 자, 반론은 2분입니다. 2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본승 군, 토론왕
출발. 먼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범주 안에 어린이 화장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고 식약처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생각해 봤을 때 알레르기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들어가더라도 이를 표시만 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투입을 제한한다, 이러한 말이 현재 식약처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식약처에서 검증을 통해 어린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타 다른 화학 성분들이 아이들의 피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두 번째 논점에서 바람직한 화장의 문화를 조성한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화장 문화, 이것을 과연 바람직한 화장 문화로 이끌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식약처의 어린이 화장품을 통해 화장의 성분이 좀 약화되고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화장 방법을 알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 상대적으로 그것을 인지하는 데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인 소비를 하거나 혹은 누구를 따라서 소비를 하거나 이렇듯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화장품이 공식화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 반대 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한 30초 정도를 남겨두고 반론을 끝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론과 반론 들어봤고요. 찬성 측이 이제 입론을 한 상황이고, 이제는 반대 측에서도 입론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예. 박건호 학생, 네. 이 준비한 거죠? 네. 예. 역시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식약청이 오는 9월 따로 분류하겠다고 한 로션과 크림, 오일과 같은 기능을 위한 어린이 화장품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꾸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까지 포함하여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이 화장품의 공식화는 아이들이 화장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명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출시는 기존에 화장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에게조차 화장품의 소비 욕구를 돋우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은 특히 합리적인 선택이 비교적 힘든 만 13세 미만 아이들이 화장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지상주의가 만 13세 미만의 연령까지 만연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 특히 만 10세에서 만 12세 사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상호적인 역할 수행입니다. 이 시기에는 타인을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관점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시기에 화장품을 이렇게 공식화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서 아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외모, 즉 우리 13세 미만 아이들에게 외모지상주의라는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화장품이 상업화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이 상업화가 된다면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질이나 혹은 부모님들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화장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라는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별과 차별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양극화 문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는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박건호 학생의 주장은 몰라도 될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의 입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디베테랑 팀도 이제 반론을 준비했죠. 김경민 학생이 반론을 준비하는 거죠? 네. 자, 김경민 학생의 반론 2분간의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어린이들과 크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그 성분표를 보는데 향료라고 써져 있는 것과 타르 적색 2호라고 써져 있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팀에서 현재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어린이들이 화장품을 살 때는 이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만을 보고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살 수 있도록 타르적색 2호라고 정확히 표기하겠다는 게 어린이 전용 화장품 공식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식약처의 관리 공식화로 통해서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어린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재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양극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자본주의 사회가 뿌리 박혀 있는 사회에서 마냥 이들의 소비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안전한 제품이 공급되는 사회를 차라리 만들자는 것이 저희 찬성팀의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반박으로 저희 팀은 본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자, 김경민 양이야 시간을 아주 넘치도록 이렇게 다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끝났고요. 이제 2라운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원하는 팀 1은 팻말을 들어서 본인의 의사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팻말을 든 학생에게는 30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벨이 울리면 30초가 이미 지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말씀을 정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안양 인덕원고 이건승 팀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구본승 학생. 색조 화장품을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13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논제가 나온 배경도 초등학생들이 색조 화장품 그 안 좋은 성분들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과연 어떠한 규제를 내릴 수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자, 디베이트 연합팀. 먼저 그 식약처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처로 그걸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어린이용 화장품 공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게 규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시킨다면은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당성도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차근차근 규제 방향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린이용 제품에는 무조건 이런 기준을 맞춰둬서 어린이용 화장품 동안 잘 규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명백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어린이 화장품 제품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내부 안에 티타늄 디옥시사이드, PEG10, PEG100 스테아레이트 혹은 향료, 위험도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성분들이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더더군다나 벤질 알코올이라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만드는 제품들이 이러한 유해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더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대팀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문제점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규제들 저희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현재까지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은 크게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전용 화장품이 완구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 전용의 규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테스팅돼야 하는 그 어린이용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20대에서 60대 사이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팅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팀이 이제 치열한 그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입장에서 이제 논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어린이 화장 문화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나요? 어린이 화장을 바라보는 시각, 기존의 그 기성세대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논점을 좀 옮겨보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현재. 권우군?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7세에서 20세의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뭐라고 말하셨냐면 네. 본인은 화장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 80% 정도의 사람들이 중고등학생, 즉 만 13세보다 이상, 만 15세 때 화장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반면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들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화장의 문화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등학생들과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이제 그 어린이들의 화장을 대해서 바라본 시각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91.몇 %의 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접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화장을 전면 막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미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왕이면 애들이 화장을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완구류에서 이런 그 장난감 화장품 등으로 화장을 해서 피부가 손상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을 막기보다는 화장을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통해 이렇게 뷰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초등학생들도 자신이 메이크업하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 많이 공유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려갔을 때 그런 댓글들을 보면 보통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비판과 욕설을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수용을 했을 경우 과연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 따라서 어린이 화장품 문화는 좀 동료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런 만약에 화장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인식이 있다면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해서 현재 어린이들의 문화를 과연 무시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음지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몸에 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가만두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비단 화장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그 나이의 특성상 다른 또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몸에 좋지 않은 화장품을 제공하고 이를 무작정 소비를 금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본인이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66%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 특히 연예인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그러면 방금도 이렇게 타인에게 많이 영향을 받는 편승효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일까요? 올바른 문화가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문화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 소비를 이렇게 위험성을 적게 보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팀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어린이들의 비합리성, 소비의 비합리성은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어린이 전용 화장품을 살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 및 어린이들은 어떤 재화에도 그렇게 비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린 아이들이 어떤 특정 상품을 막는 것을 담배나 술처럼 극심한 정신적 혹은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품을 제한하는 것 빼고는 모든 소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대팀께서 현재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은 아예 어린이 소비의 문제점과 관련한 것이지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와는 맞지 않는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10분이 지나갔습니다. 2라운드까지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줬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전 3라운드, 4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팀은 대기실에 가셔서 이후에 전략을 좀 다시 새롭게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팀의 물러설 수 없는 토론을 심사위원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D베테랑. 과연 전반전 내내 당당한 토론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건승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 하지만 역시 아쉬움도 남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전달을 잘 못해요. 말하는 저조차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상대팀에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저희의 주장은 논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당황한 면도 있고 생각이 더 빨리 회전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예상한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완벽한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나중에 1대1 토론이나 또 있을 교차 토론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은 지금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스튜디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심사평도 잘 듣고
후반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세 분 중에 유동걸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양 팀의 토론 아주 이렇게 뜨겁고 열띠게 잘 진행되었는데요.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일단은 양측의 입론, 그러니까 세 가지 쟁점으로 팽팽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입론 부분에서는 뭐 서로 우열을 평가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박에서 좀 이렇게 양 팀이 차이가 좀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성팀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반박을 하기보다는 자기네 팀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만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좀 많이 다뤄졌으면 하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두 번째 그 시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명분을 제공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없었던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입론자 두 분 다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에 또 상당 부분을 외웠어요. 그리고 시선 처리 이런 거는 모두 다 우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양 팀 다 처음 시작에 이제 그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앞에서 찬성팀이 내린 정의와 뒤에 반대팀이 내린 정의가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반대팀은 앞에 찬성팀의 논리와 그 정의와 동일하다 이런 거 한번 언급했으면 앞에 얘기를 잘 들었구나라고 한번 인상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 팀 얘기를 잘 안 들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고, 근데 아직 제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2라운드에서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 교차 토론에서는 30초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일 정도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시간을 꽉 차게 쓴 것에 비해서 앞 사람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인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저는 다음 라운드부터는 좀 사회문화적 이유에 대해서 말을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학생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할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테랑과 이건승과 디베테랑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점수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과연 그 결과는 전반 점수 동탄국제고 75점, 인덕원고 69점. 6점 차로 앞서 나가는 디베테랑. 3명의 토론자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하지만 큰 점수차가 아닙니다. 이건승의 후반전 분발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저희 쪽이 주장하는 바를 좀 이렇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점수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후반전에 좀 더 저희 주관 잘 설명드려서 다시 저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역전승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팀에 대해서 반박하지 그게 가장 강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후반전부터도 역시 그 강점을 이용하고 심사위원분께서 지적해주신 그 상대편에 대한 그 직접적인 반박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1대1 토론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베테랑 후반전도 파이팅! 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 심사위원 점수 55대 49, 방청 심사단 점수 20대 20, 총계 75대 69. 디베테랑 팀이 6점을 앞서 갑니다. 예. 자, 이렇다면은 이건승 팀은 이제 이 점수를 뒤집어야 되는데요. 후반전 기대가 되는군요.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1대1 토론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교차 토론이 2라운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대1 토론을 위해서 양 팀의 대표 주자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아까 2라운드는 이제 이건승 팀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디베테랑 팀이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동안 1대1 교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토론왕 출발! 상대팀께서 외모지상주의가 어린이 전용 화장품 공식화로 인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외모지상주의는 상대의 외모에 따라서 그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남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외모 지상주의가 어린이 전용 화장품 공식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외모 지상주의가 이미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 지상주의에 걸맞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린이 전용 화장품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말하기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의 결과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서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자료를 들자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발달 과업에서 10에서 12세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기의 일단 가치관을 먼저 설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들의 외모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만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줘주겠지,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정신적인 가치관은 설립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어린이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자신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미디어는 많이 발달했죠. 상대팀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초딩 화장 혹은 뭐 다양한 뷰티 채널들을 통해서 연예인 화장법 등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보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은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가 될 것이고 화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들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미 그 식약처가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지 그런 팸플릿을 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또한 매우 미약했은 사실이고 저희 반대측은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욕설, 그런 비난 등이 일단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피해가 환자가 화장을 했을 때의 만족감보다 더 크다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상대팀께서 끊임없이 예시로 들고 계신 유튜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욕설 같은 경우는 전혀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SNS 서비스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이 SNS 자체의 특성이죠. 이러한 것을 막고 싶다면 적극적인 신고 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이것을 막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상대팀께서는 어린이 화장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자고 하지 않고 왜 공식화하는 것에만 반대하는지 지금 상대팀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전반적으로 화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신데 화장 자체를 금지하시자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화장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화장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첫 번째로 어린이들의 화장 자체는 타인의 그런 관점을 계속 인식하게 된다는 것 때문인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좀 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혹은 그런 내재적인 가치관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화장을 바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학생이 1대1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후에 5분은 이제 또 교차 토론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교차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 남아있는 토론자들. 앞서고 있는 D베테랑 팀원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인데요. 반면 이건승 팀원들은 남은 시간 동안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차 토론 시간입니다. 대기실에 있었던 양팀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자, 이번에도 그럼 이건승 팀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대1 토론에서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판넬을 들어주시죠. 역시 똑같이 30초입니다. 네, 구본승 학생.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색조 화장품까지 규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워야 할 부분이 색조 화장품 역시 공식화가 되었을 경우에도 색조 화장품 안 자체에는 색소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녹일 때 추출할 수 있는 원재료에서 해서 많은 화학적 성분과 이 용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건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도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색조 화장품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그 화장품 자체 문제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있더라도 우리가 공식화를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 측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그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바꾸는 일은 언젠간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저희는 지금 이 공식화를 통해서 그를 시작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령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필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터닝맥 카드 예전 2015년부터 2016년 대충 그 정도에 굉장히 비싸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떼를 쓰고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터닝맥 카드 같은 완구류와 화장품 자체는 굉장히 상품의 되게 특성이 다릅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고 피부에 직접 닿고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완구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또한 터닝맥 카드 이런 완구류 자체는 유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찬성이 똑같은 제품군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 역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양극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초등학생들이 입고 있는 사복,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반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기업들도 어린이 화장품의 공식화 이후 어떤 제품을 내놔야 할지 뚜렷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반응 역시 시큰둥하다고 인터뷰에서 대답했습니다. 즉 이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옷이나 의복과는 다르게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공식화될 경우 나오는 제품군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가격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 12개 화장품 분류 중에 영유아 화장품 있던 거 알고 계시죠? 영유아 화장품계를 만드는 몇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리메라나 이니스프리 등과 같은 기업도 이러한 영유아 제품류를 위해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어린이용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한 킴벌리 같은 그룹에서도 TN이라고 해서 10대 전용 화장품, 10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충분히 판매해오고 있었고 이를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를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교차 토론 5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서 4라운드에서 최종 변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어린이 전용 화장품의 공식화는 바람직한가? 이에 대한 반대 측의 최종 변론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군 준비하고 있죠? 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어린이 화장품을 공식화함으로써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데 새로운 명분이 생기고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화장품의 공식화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의 논제, 어린이 화장품의 공식화는 바람직한가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객관적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조금 추측성 발언을 조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지는 바입니다. 어린이 화장품,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아이들이 사용하기 허락하기 전 반대 측의 어린이들의 화장 행위 자체에 대한 입장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린이 화장품의 공식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화장 행위 자체에 대한 입장도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 모든 사람들이 본인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참된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 가정, 정부에서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교육, 그리고 그런 것 같은 정신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정서 함양 교육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이 된다면 현재 청소년들보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화장의 정도는 물론 외모지상주의의 확산 정도도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논제에 대한 논쟁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 교육 정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 내에서 현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래도 올바른 사용 화장법 그리고 지우는 방법 등의 인식 개선이 똑바로 갖춰진다면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하고 무해한 화장 문화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반대 측 최종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민 군의 반대 측 최종 변론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의 최종 변론 들을 텐데요. 강민옥 양이 준비하고 있죠? 네. 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발언에 앞서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참 반대측 연합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터닝맥 카드 같은 완구류와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 이 2가지는 지금 현재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터닝맥 카드 장난감이랑 우리가 쓰는 어린이들이 쓰는 그 팩트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았고, 그래서 유해 물질들이 잔뜩 들어갔으며, 그래서 어린이용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런 것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의 90%가 화장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첫 번째 쟁점은 화장 문화의 정착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측은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첫걸음이 바로 어린이용 화장품은 이런 것이다 하고 공식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측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에 대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공식화를 하지 않고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접근하면 너희는 화장을 하지 마.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라는 식의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공식화를 하면은 너희는 화장을 할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식의 방향의 교육을 저희는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지, 그 어린이들이 제대로 기준대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용 화장품을 구매해서 쓴다거나 혹은 완구용 화장품을 구매해서 쓴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2가지 쟁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린이 전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점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심사평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명 위원님 얘기해 주시죠. 찬성팀은 최종 변론자가 따로 있었는데 반대팀은 1대1 토론자가 다시 토론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교차 토론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던 토론자가 최종 변론을 하니까 좀 힘을 아낄 수 있었던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는 좀 우월하다고 느꼈고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사실 앞에 했던 얘기들과 크게 다른 얘기들이 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양쪽 다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일 것 같기도 한데, 최종 변론은 어쨌든 앞에서 내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니까 내용을 조금 더 임팩트하게 줄이면서 좀 더 억양에 좀 이렇게 변화도 좀 주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양팀 다 후반전 모두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1대1 토론이 정말 이렇게 씨름을 보듯이 엎어치기 대치기가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이 아마 참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참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제 쟁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순간순간 질문을 하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최종 변론할 때 일단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가 좀 탄탄하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증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이 4강 준결승전에 진출하느냐입니다. 아까 전반전 마친 이후에 점수는 75대 69로 D 베테랑 팀이 6점을 앞서갔습니다. 이 점수를 유지할지, 그래서 오늘 8강전을 승리로 이끌지, 아니면 이건승 팀, 벌써 16강전에서는 역전에 그 시간이 있었죠, 그죠? 역전을 한번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또 오늘도 역전이 펼쳐질지, 자,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준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최종 점수가 공개되는 순간, 최종 결과는 153대 128. 동탄국제고 D베테랑 팀이 4강전에 진출합니다. D베테랑 승리!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 심사위원 점수 55대 48,
방청심사단 점수 23대 11, 합계 78대 59. 전반 75대 69, 후반 78대 59, 최종 점수 153대 128로 승리하는 동탄국제고. 자, 이준경 군 만족합니까? 네. 아니, 소감을 뭐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아까 3점 차 승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가 실력이 안 됐는데 네. 이 친구들이 저렇게 큰 점수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몇 점 차인지 아시죠? 25점입니다. 예, 25점 차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점수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건승 팀 소감 한번 들어보죠. 본승군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저한테 지금 속죄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앞을 보세요. 떳떳하게. 예. 본승군 어때요? 저희가 부족했고 또 상대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경민 양 어때요? 되게 그 16강전도 그렇고 되게 네. 아득했었는데 네. 하나하나 어느새. 네, 올라가니까 이제 우승을 조금 목표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준 두 팀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본선 8강전의 세 번째 대결입니다. 대구 경명여고 참개팀 그리고 전남 나주고등학교 실화냐팀이 맞붙는 토론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함께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는데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역시 세상은 넓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내 토론 대회 준비나 이타 다른 토론 기회가 있을 경우 동탄국제고가 말한 방식이나 뭐 그런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화이팅! 예선전 때 한번 떨어질 뻔했다가 진짜 힘들게 와일드카드로 올라왔던 건데 여기까지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죠. 4강이랑 이제 결승인데 좋은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승을 향해 파이팅!